스스로 패배 정당을 벗어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전원 사퇴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보수의 품격을 담은 정치 해석 김영인 TV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입니다. 흑과 백이 완벽히 나뉜 상황.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후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세력과 그리고 사회주의, 전체주의를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 추종자들 이 세력으로 나뉜 것 같습니다. 이 국민의힘을 봐도 흑과 백이 나뉘었다라는 게 여러분들 보이죠? 그 말은 지금 대한민국의 리세팅이 돼야 되는 시기가 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앞장서 있는 게 윤석열 대통령이시고요. 자, 저는 비상계엄이 있었던 그 다음날 쇼츠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 중에 하나였고 무언가의 부정의 세력, 그러니까 부정선거에 대한 세력을 밝히기 위해서 이루어진 고도의 통치 행위였다 라고 이제 제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제서야 이 국민들께서 이 윤석열 대통령의 진정성에 대해서 좀 알아주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이 폭발을 하고 있고 설을 앞두고 아마 50% 찍을 것 같습니다. 만만치 않은 이 기운은요, 윤석열이라는 그 매력적인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위치에서 이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수호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를 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원했던 시간을 벌어줬던 우리 국민들, 이제서야 윤석열 대통령은 부정선거의 세력이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다. 이 국제적인 카르텔 조직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 이제 알려지면서 이제 똥줄이 땡긴 사람들이 많죠. 이 부정선거에 대해서 스카이데일리가 이 99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 99명 중국 해커단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방송을 한 이 검은 세력들을 보면요. JTBC, 선관위의 말을 빌어서 가짜뉴스다.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는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게 무차별로 확산되고 있는 선관위 중국인 체포는 가짜뉴스다. 이렇게 발악하듯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베이스 전에 여러분들에게 뭔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취임식 공식 초청장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에 대한 신빙성이 쭉쭉쭉 높아지고 있는 겁니다. 여기 대표는요, 국정원에서 27년 근무하신 분입니다. 이 정보력이 대단하다라고 느껴지시죠? 트럼프가 초청한 이유는 과연 뭘까요? 대한민국 언론계에서는 우종순 아시아투데이 대표 이사도 초청장을 받았고요. 우리가 아는 그 메이저 언론들은 아무도 초청을 받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들의 입에서 나온 또 다른 메시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트럼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이다 라는 메시지가 던져졌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스카이데일리 뉴스가 보도한 내용이 진짜냐 아니냐로 말이 많은데요. 국정원에서 27년 근무하신 분이 대표입니다. 그리고 언론사 중에서 트럼프 취임식 초청장을 최초로 받으신 분이고요. 이 스카이데일리가 보도하는 내용들을 보면요. 이게 가짜일시는 거의 반역급이다라는 거죠. 찌라시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메시지들을 던지는 이 매체가 트럼프 초청장을 받았다라는 건 뭔가 그 하이 레벨이다라는 느낌이 온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 궁금한 거는 한동훈 취임식에 초청을 받아서 거절을 했다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 저런 말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초청장 한번 보고 싶은데요. 대한민국 언론계에서는 아시아투데이와 스카이데일리 대표들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을 조금 지켜볼만 합니다. 자, 미국의 뉴스앤포스트라는 매체가 있습니다. 이 매체 보도에 따르면요, 트럼프 측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말했다 합니다. 트럼프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해서 긴밀하게 접촉을 했고 특히나 스카이데일리가 단독 보도했던 내용에 따르면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측근이 한국에 왔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유진철 회장님은요. 전 미주 한인회 총
한국연합회 회장입니다. 전 공화당 하원 의원의 후보이기도 하셨는데요. 이분을 보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접촉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캐딜락에 타고 계셨다. 관저, 한남동 관저에 들어갔다 나왔던 그 캐딜락 2대에 타고 계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에 트럼프의 메시지를 전달을 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로 전달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 유진철 회장님은요, 1월 20일 트럼프 2기를 맞이하기 전에 이 인수위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리고 공수처의 체포 등등 이 정보를 취한 미국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대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는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라는 평가를 들었다라고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2기의 인수위는요, 중국을 중대한 적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중국이 한국의 진지전을 구축해서,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을 배후로 둔 한국의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진행했고, 그 뒤를 조정하고 있는 건 중국의 CCP다, 공산당이다. 그래서 이번의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라고 유진철 회장께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다. 트럼프가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요거 한번 콕 박을까? 근데 지금 도를 넘었어요. 이 데드라인을 넘었다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겠어라는 메시지가 나온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2기는 사실 전 세계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켜보고 있다라고 해야 되나. 트럼프는 그동안에 우리가 봐왔던 정치인들과는 다릅니다. 일단 자국 우선주의 그리고 완벽한 보수로서, 이게 미국의 민주주의와는 조금 다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는 약간 그 좌파 성향을 띠고 있죠. 그러니까 PC주의다, 뭐 정치의 오름이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과 정석으로 돌아가자라는 게 트럼프주의입니다. 그래서 미국도 재편될 거고 전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트럼프가 가장 언짢아하는 부분, 그러니까 트럼프가 가장 꽂혔다라고 하는 게 부정선거입니다. 왜? 트럼프 1기 이후에 바로 2기가 들어설 수 있는 상황에서 바이든에게 부정선거로 졌다라고 생각하는 게 트럼프고, 미국에서는요, 한국처럼 부정선거가 의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주마다 부정선거가 있었다. 그럼 민주당, 공화당 아무 상관없이 있었다라는 게 이제 재판에서도 밝혀진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이 배후가 누구냐, 한 단계 더 나가서 이 배후가 누구냐에 대해서 지금 트럼프는 찾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한국이 샘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뭔가 덮으려는 세력이 너무 큰데, 이것을 열려고 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총동원해서 지금 끌어내리겠다고 하고 있는 게 중국 세력이다라는 게 빤히 보이는 판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의 진심인 트럼프가 일단 조질 수 있는, 누구로 인해서 대한민국을 샘플로 중국을 조질 수 있는 지금 가장 좋은 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결코 트럼프가 지금 여기서는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2기 이후에는요, 부정선거 이슈로 중국에게 지금 큰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중국에 대한 제재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중국 공산당 틱톡이 1월 19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 하루 앞두고 전면 폐쇄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반미 친중의 세력들도 각오를 해야 되고요. CIA에 신고당한 아이유, 뉴진스, 좌우림, 그러니까 좌쪽으로 간 좌우림도 있고, 또 누가 있습니까? 이승환 등등등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보편 관세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중국에 20% 80% 이렇게 때리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이 트럼프라는 사람은 보통 강력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데요. 앞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서 보도해드린 그 스카이데일리 단독 뉴스, 99명의 중앙선관위 수원 연수에서 잡힌 중국 해커들이 미군 기지에서 조사를 받고 지금 모두가 자백한 상황, 이것에 대한 부정선거 조작 참여에 대한 증거 자료를 꽉 들고 있는 게 미국 트럼프. 한남동 관저로 들어갔던 유진철 회장은 그것을 윤석열 대통령과 공유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유진철 회장의 한국 방문이 진짜 목적은 현장 조사가 아니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측과의 정보 교류에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의 외교 전문가들은요, 한국의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하는 것이 레드라인, 그러니까 넘으면 뒤지는 라인이라는 거죠. 이게 될 거다. 넘는 순간 전 세계에 강력한 제재가 터질 것이다. 그리고 11일입니다. 지난주입니다. 국영방송이죠.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워싱턴 톡에 출연한 출연진이 만약 공수처가 실제로 물리력을 사용해서 직무가 정지된 현직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하면 그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적어도 당신들은 헌법을 따르지 않고 도를 넘었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게 국내 뉴스에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 전 세계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공수처의 수사 중앙지법의 적부심의 기각 등등을 실시간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전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이었던 제임스 제프리도 만약에 어떤 극적인 일이 일어나면 이미 일어났습니다. 이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물리적인 행사를 해서 체포를 한다면 이라는 내용이겠죠.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발언을 할 뿐만 아니라 현명하지 않을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뭔가 물리적인 행사가 미국에서 들어온다. 관세 막 중국처럼 20%, 그 다음에 더블 스코어로 또 80% 이런 식으로 매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죽어나간다라는 말입니다. 미국은요, 이미 중국에 메이드 인 차이나만 적히면 관세가 특별 관세가 붙어가지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미국 내에 중국 제품은 없애겠어라는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하면 합니다. 말을 뱉으면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국가안보부 부보좌관이었던 사람의 이 메시지는 그냥 경고가 아니다라는 거죠. 배를 흔들지 말라라는 매우 강력한 경고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더불어민주당이 도를 넘었습니다. 레드라인을 넘어가지고 불법적이고 완벽히 무효적인 절차로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좀 우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미국에서도 인식을 했습니다. 불미스러운 사태,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한 마음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이 불법적이고 무효적인 절차에 응했다라는 것을 그런 부분 보면요, 이 미국의 정보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불법적인 줄도 알면서 이 민주당이 이게 죽을 선을, 레드라인을 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레드라인을 넘게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자진 출두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라는 건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카드를 들고 깊은 의중에서 결정을 내린 거.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부터 중국발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라고도 추정이 가능한 부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면 이제 그들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이 강력한 증거 제시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후에 마친 이후에 나 미국 대통령이야 빵 하고 들어왔을 때 본격적으로 공개가 될 전망입니다. 일단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선거가 자행된 탓에 192석의 의석을 얻은 민주당이라는 멘트, 그거는 확정적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강력한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선거가 밝혀지면 부정선거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회는 자연스럽게 국민들로부터 강력한 해산 요구에 직면할 겁니다. 그거 아니면 답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부탁드릴 거는요, 지금 국민의힘 뭐하고 자빠졌습니까? 전원 다 그냥 사퇴하십시오. 아니, 국민의힘이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쥐들이 알아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그럼 보란듯이 니들 마음대로 해 하고 전부 다 사퇴하십시오. 전원 사퇴, 이게 따라줘요. 전원 사퇴.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폭발합니다. 국민의힘 지지율 지금 니네들 것 같죠? 아니요, 윤석열 대통령 겁니다. 스스로 패배 정당을 벗어나고 국민들에게 인정받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받으려면 지금 전원 사퇴하십시오. 그러면 더 난리 납니다. 대통령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이참에 대한민국의 불순한 세력들 완벽히 걷어낼 수 있는 그 기회입니다. 거기에 힘 실는 방법은 전원 사퇴라는 말이죠. 그립다 윤석열.
김영래 TV였습니다.